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30일 20대 여자에게 유괴된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오늘 나리를 찾자 집중 보도를 통해서 나리를 찾는데 우리 모두 하나 될 것을 호소합니다. 먼저 나리 양이 실종된 경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박상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서울 원촌초등학교 2학년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은 여느 때처럼 집 근처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로 보이는 여자가 나리 양에게 다가와 자기 조카도 이 학원에 다닌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나리는 언니라고 부르며 따라갔다고 목격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쯤 범인으로부터 첫 전화가 온 뒤 다음 날 밤 11시까지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6차례 더 왔습니다. 나리는 잘 있어요. 우리 애기 뭐 밥은 좀 먹나요? 원하시는 게 뭔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2천만 원을 준비해. 2천만 원이요? 아니요, 시간 끌 것도 없고. 한다거나 딴 짓을 해서 그 카드가 우리 손에 못 들어오면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아, 그러면은. 범인이 전화를 건 곳은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커피숍. 경찰이 발신지 추적을 통해 형사들을 급파했으나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후 더 이상 범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지 않자 가족들은 지난 3일 경찰에 공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키 159cm, 오른쪽 볼에 여드름 흉터가 있는 20대 여자의 컬러 몽타주 6만 장을 작성해 서초구 일대를 중심으로 배포하고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또 공개 수사 후 들어온 시민 제보 20여 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나리 양 유괴 일주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나리 양의 가족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유괴범들을 향해서 메아리 없는 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리 양의 서울 잠원동 집을 연결합니다. 유재용 기자. 네, 빛나리 양의 방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40대 부부와 귀여운 두 딸이 사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어두움만이 뒤덮여 있습니다. 아버지 박용택 씨는 이른 아침부터 큰딸아이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을 들고 서울 전역을 돌아다니느라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하루 종일 집을 지키면서 행여 유괴범의 전화가 걸려올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6살 낸 동생 한우리는 매일 놀아주던 언니가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혀 비밀 창고에 갇혀 있다며 언니를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옆에 어머니 한영희 씨가 나와 계십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네. 예, 유괴범들이 지금 TV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전 국민에게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딸 빛나리를 꼭 찾게끔 도와주시고 집집마다 지하실, 옥상, 또 으슥한 곳, 창고, 외진 곳, 차 뒤트렁크, 앞집, 뒷집 꼭 살피시고 유괴범의 목소리와 몽타주와 우리 빛나리 사진을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 빛나리를 찾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 빛나리를 찾을 수 없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유괴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고 제2의 3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범인을 꼭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TV에 나가는 범인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많은 제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아빠가 이름을 지어준 빛나리 양은 커서 탤런트나 화가가 되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버지는 33살이 돼서야 뒤늦게 얻은 두 딸을 위해 백화점에서 간식을 사다 주는 걸 즐겼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빛나리가 집으로 돌아와 이 가정이 다시 웃음을 찾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빛나리 양의 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나리 양의 학교 친구들도 나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유괴 용의자의 몽타주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친구 나리를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연보흠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나리 양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했던 서울 원촌초등학교 2학년 5반. 주인을 잃어 텅 비어있는 나리 양의 자리가 10살이 채 안 된 꼬마들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친구들은 이름만큼이나 초롱초롱 빛났던 나리의 두 눈을 떠올리며 나리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추운데 나리가 감기 들지 않게 잘 보살펴 주세요.
그리고 나리를 미워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나리양을 찾기 위한 노력에는 전교생이 모두 한뜻입니다. 교무실은 용의자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알려오는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은 유괴 용의자의 수배 전단을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나눠주는 전단 한 장 한 장은 우리 친구 나리를 찾아달라는 호소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를 찾기 위한 어린 학생들의 노력이 안쓰러운 듯 전단을 받는 시민들의 표정도 사뭇 진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리양 유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본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사본부는 나리양 유괴범 검거를 위해서 현상금 1,000만 원을 거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 네. 수사의 진전은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 잠원파출소에는 오늘 하루 수사 내용을 검토하는 수사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는 이 사건이 아무래도 제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들에 대한 현장 수사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세우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20대 여성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된 뒤 이곳 수사본부에는 하루 10여 건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7시 반쯤에도 성북구 미아동에서 용의자를 봤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형사대가 급하게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 수사를 맡고 계신 곽훈 형사과장에게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사건 중심으로 한 탐문 수사를 병행과 아울러서 몽타주를 작성해서 전국에 배포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본 유괴 사건은 반인류적인 사건으로서 경찰의 명예를 걸고 깊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사본부는 하태신 서초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시경을 포함한 서울 시내 150명의 형사들이 수법조, 탐문조, 제보 확인조, 검문조, 추적조 등 5개조로 나뉘어 24시간 철야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시내 일선경찰서는 조금 전인 밤 9시부터 서울시 전역에 걸쳐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오늘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 우리 마음을 짓누른 하루였습니다. 박초롱초롱 빛나리 양이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뒤로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사당동 51살 이모 씨의 2층 건물 지하실에서 박나리 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나리 양은 목이 졸려 숨진 듯 목시 위에 상처가 있었고 입과 코에는 청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살해된 박나리 양의 시신은 등산용 배낭에 넣어져 방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박 양의 시신이 몹시 부패된 점으로 미루어 유괴 당일이나 다음 날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리 양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오늘 검거된 범인 전현주 씨의 남편 최모 씨가 지난 2월부터 인형극단 사무실로 임대해 왔습니다. 최 씨가 임대료를 내지 않은 지난 5개월 동안 사람의 왕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밤이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주민들에게 목격됐습니다.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이렇게 가고 창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여자 한 둘에 남자 둘 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2, 3일 전부터는 쓰레기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습니다. 딸을 데리고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밤에. 그래서 그 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 쓰레기 좀 치우고 그 안에 정리를 좀 하라고. 그래서 며칠 내로 와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는군요. 온 국민이 엄마 품으로 돌아가길 기원했던 나리 양은 보고픈 부모, 친구들을 그리며 숨진 듯 차가운 지하실엔 인형 조각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네, 이 시간 오늘 검거된 전현주를 상대로 유괴 사건의 전모를 캐고 있는 경찰은 전 씨로부터 단독 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서초경찰서 수사본부 연결하겠습니다. 황혜진 기자. 네, 서초경찰서입니다. 네, 전해주십시오. 네, 박나리 양을 유괴한 전현주 씨를 집중 추궁한 경찰은 오늘 오후 6시쯤에 전 씨로부터 공범이 없는 자신만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전 씨는 당초 남자 3명 등 다른 용의자 5명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과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나머지 용의자 5명의 인상착의를 묻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그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전 씨는 자신의 단독 범행을 시인한 뒤부터는 범행 내용에 대한 전모를 순순히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전 씨의 집에 형사진을 급파해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단독 범행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전 있었던 수사본부 측의 전 씨 단독 범행 내용 공식 발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단독범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참고인을 좀 더 조사 완료해야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는 남자의 피의자가 용의자가 있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인상착이 어떻게 생겼냐 등등을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길동 집을 담보로 약 1,000만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대출 빚이 약 4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이런 점 등으로 봐서 본인이 단독범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속 차분하게 앉아서 신문해본 바 그런 것은. 네, 경찰은 지금도 방금 들으셨지만 공범에 관한 전 씨의 진술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공범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조차 전혀 진술하지 못함에 따라서 오후 들면서부터 공범 쪽 가능성을 완전히 버리고 단독 범행 쪽으로 초점을 맞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나리 양의 사체에 외상이 전혀 없는 데다가 손발이 묶인 채 입과 코에 쓰여진 청테이프에 질식해서 숨진 점으로 미뤄 여자 한 사람의 범행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6명의 용의자들이 요구하기에는 2천만 원이라는 범인들의 요구 금액이 너무 적었고 통상 상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아이들의 성격이 대체로 낯선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대하는 점으로 미뤄 면식범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에 오후부터 전 씨의 단독 범행으로 사실상 결론을 짓고 집중 추궁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경찰서에서 MBC 뉴스 황혜진입니다. 네, 나리양의 유괴범 전현주는 믿기 어렵게도 20대의 임산부였습니다. 아기를 가진 예비 어머니가 어떻게 어린 아이를 유괴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끔찍한 20대 임산부의 유괴범행,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경찰에 검거된 전현주 씨는 초췌한 얼굴에 검은색 임산부복 차림이었습니다. 만삭에 가까운 임신 8개월인데다 그동안 경찰 수사망을 피해 다니면서 심신이 극도로 지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모 전문대를 졸업하고 지난 3월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최모 씨와 결혼한 전 씨는 서울 신길동 연립주택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이웃에게는 온순하고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여자가 온순한 편이더라고요. 겪어보니까 남자도 그렇고 또 여자는 생김새는 참 얌전한 거.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범행 이틀 뒤 집을 나와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표현하면 가슴이 덜렁덜렁한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집에 갔다 오고 2번을 집에 왔다 갔다 하더니 7시 30분에 가방 3개를 가지고 집을 나왔다고 그러고 도피 생활의 마지막 밤 극도의 불안감에 제대로 잠을 청할 수 없었던지 여관 탁자에 놓인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쌓여 있습니다. 검거에 앞서 경찰은 전 씨의 남편 최모 씨로부터 전 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자신에게 털어놨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전 씨는 결국 전화 협박 목소리가 딸과 같다고 확인한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붙잡혔습니다. 비록 자신의 딸이지만 어린이 유괴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기에 부모들도 결국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MBC 뉴스 박상호입니다. 전 씨는 왜 죄 없는 어린 나리를 유괴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경찰은 전 씨가 그동안 밀린 빚 때문에 쪼들리다 못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용의자 전현주 씨는 평소 씀씀이가 커서 빚이 많았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의상 구입비 등의 신용카드를 마구 써 빚을 1,150만 원이나 지는 바람에 살고 있던 신길동 연립주택을 압류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일까지는 사채로 빌려 쓴 자금 300만 원을 갚도록 돼 있었지만 전혀 갚지 못했습니다. 전 씨는 이 밖에도 남보다 우월한 위치를 내보이기 위해 인형극 무대 장치 일을 하는 남편을 화려한 연극 배우인 것처럼 남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 씨가 평소 씀씀이를 메우지 못해 빚에 쪼달려오다 박나리 양을 유괴해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전 씨가 2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명동 모 호텔 커피숍 앞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더 이상 자금 조달이 어렵고 실형만 노출될 것을 우려해 박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평소 카드를 즐겨 썼듯 나리양을 유괴한 뒤 나리양 집에 전화를 걸어 2천만 원이 입금된 계좌에 신용카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허영과 사치를 향한 한 여인의 끝없는 욕심은 결국 순진무구한 여자 어린이의 희생과 부모에게는 지울 수 없는 고통을 남긴 채 파멸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나리양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나리양의 집과 학교는 온통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비통함, 정든 친구를 이렇게 떠나보낸 슬픔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비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나리양 유괴범 검거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나와 나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 한영희 씨. 이때까지도 어머니 한 씨는 나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비보에 접한 어머니는 잠시 넋을 잃었으나 사랑하는 딸의 죽음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리가 숨진 채 발견된 사당동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처참한 현장을 참아볼 수 없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집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나리를 데려간 아줌마가 잡혔다는 소식에 오전 내내 TV를 지켜보던 나리의 친구들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친구의 죽음에 치를 떨었습니다. 나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나리가 떠난 자리에는 반 아이들이 정성껏 적은 생일 카드 대신 못다한 꿈을 이루기 바란다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나리양의 유괴범을 검거한 것은 경찰의 끈질긴 전화 발신지 추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동희 기자가 경찰의 유괴범 검거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유괴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전 씨는 명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양집에 전화를 걸어 나리와 함께 있다며 돈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딸이는 잘 있어요. 설마 신고한 건 아니겠지? 2천만 원을 준 거예요. 전화 발신지 추적을 하고 있던 경찰은 현장을 급습했지만 막상 전 씨 검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학원 앞 공중전화에서 전 씨의 지문을 채취한 뒤 착신지 조사를 통해 전 씨의 연고지를 밝혀내고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 아버지와 남편으로부터 전 씨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전 씨의 호출기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의 삐삐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주의 삐삐입니다. 경찰은 또 전 씨의 남편과 친정집 등에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지 추적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오늘 아침 7시 32분부터 35분까지 수사선상에 있던 전 씨 주변 인물에게 5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발신자 추적을 벌인 결과 그 가운데 한 통이 오늘 전 씨가 묵고 있던 여관 전화번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전 씨의 소재를 파악한 순간입니다. 결국 경찰은 끈질긴 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오늘 오전 이 여관에 은신해 있는 용의자 전현주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C 뉴스 조동입니다. 네, 경찰은 오늘 유괴범을 검거했지만 나리양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초동 수사에서부터 많은 허점을 드러냈는데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때늦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동혜 기자입니다. 나리양이 실종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경찰은 나리양의 집에 전화 발신지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같은 날 저녁 9시 3분 유괴범 전현주 씨로부터 2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돈을 카드로 찾을 수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그렇다면 나리는 못 보는 거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화 발신지를 추적한 끝에 전화가 서울 명동의 세라는 커피숍에서 걸려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출동 9분 만인 9시 12분에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순간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협박 전화를 걸기 위해 이 커피숍에 와 있던 전 씨를 검문 검색하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풀어줘 결국 범인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임산부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또 임산부 그 각기 동행한 사람들이 신원을 확인하면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결국 전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만을 기록한 뒤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또 경찰이 만든 용의자의 몽타주도 실제 얼굴과 전혀 달랐습니다. 둥근 얼굴에 여드름이 많고 오른쪽 볼에 종기가 있다는 몽타주 내용과는 달리 전 씨는 실제로 갸름한 얼굴의 미인형이었습니다. 전 씨가 투숙했던 여관 주인이나 이웃 주민들은 몽타주를 보고도 전 씨가 범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몽타주하고 나도 저기 직전에 몽타주하고 지금 자세히 생각해봤는데 몽타주하고는 100% 틀려요. 경찰이 전국에 뿌린 수십만 장의 몽타주는 결국 휴지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허술한 초동 수사로 범인의 조기 검거에 실패하면서
경찰은 나리 양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함께 놓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그 안에. 조금 있어. 아니, 옆에 됐어. 선정검증이 아니지 이러면은. 선정검증이 아니지. 잠깐만 한 번만 이렇게 몸만 돌려. 몸이랑. 현준 넌 흉내만 내줘봐. 콩 숙여주는 거 좀 같이 좀 숙여줘요. 참 이렇게 만져줘요. 우리 찍고 나왔어요. 난못 찍었어. 저기 얘 걷어. 아까처럼 좀 걸려. 목이 안 걸렸었어? 아니야 이렇게. 라이트는 끄라. 라이트는 꺼요. 라이트를 꺼줘요. 라이트 좀 꺼주세요. 너무 들어가. 밀렸어. 옆으로 좀 조금만 갑시다.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네, 찍고 또 교대 찍어. 그대로 돌려. 23번. 20대. 아이.